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정비법 전주에 용어 정의만 했죠, 그죠? 자, 오늘은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 조합,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남아있는데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3. 절차죠. 절차에서 이제 세 개, 맨 앞에 놓는 세 개인데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 정도. 논점은 뭐 작은 편 아닙니다.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지금 하나 개정된 게 하나 있는데 재건축 진단이라고 작년까지는 안전 진단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용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재건축 진단으로. 그래서 재건축에서 필수 요건이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 통과를 놓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를 갖다 안 시켜줘 버리거든요. 재건축 할 때. 그러면 이제 재건축은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다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하고 또 반려되고 그런 등등이 실제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몇 개하고 목동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정비구역이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 진단, 과거의 안전진단이죠. 이걸 통과를 안 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대신에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받으면 되냐면 이게 개정의 핵심 내용인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 통과가 되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갖다 미리 해라. 뭐 이런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우리가 재건축 진단을 하던 논점을 바꿔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건축 진단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일부가 법은 이제 개정이 됐는데 대통령 일부가 개정이 안 됐더랬어요. 그 개정이 안 된 게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재건축 진단이 조금 혼란한 시기가 있었죠. 대통령령을 바라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시기들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직까지 완비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곧 완비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 그것만 가지고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배웠고 지금 하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자, 무수히 많이 했는데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도시군 무슨 사업요? 계획사업.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이죠. 계획사업이니까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사업에서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드렸냐면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개발사업에서는 우리가 전주에 배웠죠.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들겠죠. 그 정비사업은 첫 단추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본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무슨 기본이라니까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 설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만드냐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뭐 해준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의 섹터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인지 이제 도면에 표시가 되고 재건축 같으면 그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됩니다. 자, 지정이 됐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다음 뭘 해줘야 될까요? 그죠? 사업 시행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든다?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합 설립에 있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었거든요. 4분의 3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입니다. 근데 70%로 낮춰놨어요. 70%로.
그런 면적도 4분의 3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4343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70% 다 바뀌었습니다. 면적도 몇 프로? 70%, 토지동 소유도 70%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밖에서는 똑같아요. 433이랑 똑같은데 단지 안에서만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합이 이제 설립됐습니다. 이 조합이 설립됐다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사업을 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사업 시행 계획이라 불러요. 사업 시행 계획. 사업을 하는 계획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시 계획으로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시 계획도 뭐를 하는 계획이다?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같이?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을 뭐 하는 계획이더라? 실시하는 계획이다. 실시한다는 말이나 시행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를 불러요. 역시 이제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뭐 받고? 인가 바꿨죠. 그러고 인가된 내용을 뭐하고 고시하겠죠.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뭐 한다? 인가됐으니까 뭐 할까요? 시행하겠지. 실시 계획도 마찬가지로 인가가 되면 사업을 뭐 합니까?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서류를 무상 열람도 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조치가 있고,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을 실시하니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업이 이제 들어가요.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단계 들어가면 두 개로 본능적으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해야 될 파트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하나가 이제 어디에서 했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를 툭 건드리면 두 개로 툭 나눠버리면 게임이 끝난다고 했죠. 마구마구 도시군 계획사업과 비도시군 계획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 단계 들어가면 이것도 본능적으로 툭 건드리면 나눠줘야 돼요. 마구마구. 그죠? 그렇지. 오늘 배워도 돼요. 정비사업은 시행 단계 들어가면 마구마구 나눈다. 분양하고 마구 관리 처분 계획하고. 마구마구 나눈다고요? 분양하고 마구 관리 처분 계획하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시행 단계 들어가면 분양하고 관리 처분 계획. 분양이 지금 시험에서 지금 5년 연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출제입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분양 파트를. 그래서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문제는 아주 내용 자체가 분양 파트가 내용이 복잡한 게 였거든요. 복잡한 게 였는데 계속해서 지금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 또 나오겠다 싶은데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5년 연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용을 그냥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논점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을 왜 만드느냐라고 하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이전하냐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뭐의 소유권을 이전합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버려요. 주택. 그 다음에 재개발도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죠. 재개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도 이번에 개정이 됐죠. 사업시행 방식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건물. 그래서 재건축이 원래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개정했죠. 뭐로? 건물로.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주택에 국한하다가 건물로 범위를 넓혀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목적은, 그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죠? 주택 또는 건물에 뭐를 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하듯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가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세트면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뭐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100일 동안 500일을 준다고 했으면 100일 동안 500일을 줘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가백에 33평짜리 아파트 준다고 했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33평짜리 아파트를 줘야 됩니다. 33평짜리 준다는 건 나중에 24평짜리 주면 안 돼요. 101동 준다고 했다가 103동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대로 하게 됐냐면 소유권 이전은 뭐대로 하게 됐다? 관리처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환지에서 환지 처분을 할 때는 뭐에 따라 하게 됐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면 이제 절차는 종결될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과 정비구 지정 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요, 정비 기본 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면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서 만들어요. 어디서는 안 만든다? 군에서는 안 만들어요. 군에서는 안 만들고 특광 또는 어디에서? 시에서. 그죠? 시를 두 개로 나누거든요. 대도시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시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뭐가 되고 의무고, 대도시 아닌 시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가 안 된다? 50만이 안 되죠. 그러면 의무는 아니고 뭐더라? 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어디에 포진을 하고 있냐면 수도권에 많아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은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청주죠. 전주, 전주, 그 다음에 창원, 포항, 이 정도 제가 생각나거든요. 빠뜨린 게 있나? 전라도 쪽에 가면은 전주가 아마 50만이 넘을 거고요. 충청도에는 청주 하나 있을 겁니다. 경상도로 가면 경상북도에는 포항이 50만이 넘을 것 같아요. 포항이. 그리고 경남에 가면 창원. 뭐 제가 생각나는 거 이 정도거든요.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여기가 인구가 얼마더라? 50만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시들은요, 대부분이,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행정구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구. 그 창원에 가면요,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도 있죠. 청주도 구가 있죠. 청주도 상당구. 그죠? 그리고 전주도 구가 있죠. 행정구가 덕진군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포항도 북군과 남군과 이렇게 나눠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행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도시는 어디에다 포진하고 있냐면 수도권, 서울 주변에다 포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인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는 재량이라고 했는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 재량인데 도지사가 야, 너희는 대도시는 아니고 인구는 50만은 안 되는데 너희 도시는 오래돼 가지고 좀 이거 정비사업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을 해주면 재량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 아닌 시에서 도지사가 뭐 해서 인정해가지고, 그죠? 대도시 아닌 시가 정비기본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조심하실 거는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게 됐다? 승인을 받게 되는데, 요 승인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비기본계획은요, 어디하고 똑같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그 정비기본계획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공부할 게 없어요. 똑같고 차이가 딱 두 개가 나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끌어다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안에서의 방향 설정 계획인데, 특광 또는 시에서 만들고, 대도시는 의무고 대도시 아닌 시는 재량인데, 대도시 아닌 시에서 도지사가 인정해주면 만들어야 돼요. 그 차이는 뭐지 발생하냐면, 정비기본계획은 보다시피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한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 때문에, 일기 신도시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일기 신도시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그죠?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어디입니까? 대도시죠. 그죠? 분당에 있는 성남, 평촌에 있는 안양,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부천, 일산에 있는 고양시, 전부 다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만든 경우에도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차이점이, 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만듭니까?
5년 아니다, 10년이다, 10년이다. 어디서 수업 듣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5년이라.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10년입니다, 10년. 혹시 다른 데서 수업 듣다가 오신 분들은, 그죠? 당분간 말씀하시는 걸 좀 자제하셨다가, 제 수업에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네. 자, 봅시다. 왜냐면 10년입니다. 5년은 뭐야? 지금 타당성금 도기한이죠. 타당성금 도기한.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만드냐면 10년마다 만들어요. 10년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몇 년마다 만드는 거하고 재검토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몇 년마다 만든다고 해서 주기입니다. 수립 주기가 그죠? 10년에 한 번씩 만든다 이거고 10년에 한 번씩 만드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 변화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이제 뭐해라? 재검토에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년마다 해주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야도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이니까 만드는 절차가 있겠죠. 그죠? 그 절차는 뭐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그죠? 기초사 안 하고 의견 듣습니다. 그러고 뭐 하고, 내 이야기 했잖아. 잠시 자제 좀 해라고. 그죠? 자제를 이렇게 안 하네. 자. 쉬는 시간에 우리 기존에 우리 수강생분들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 화장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좀 군기를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리지는 마세요.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말로 조용히 좀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 듣고 협의 시민은 볼 거 없죠. 수리권자가 누구기 때문에 특광이기 때문에 라인을 타고 가는 게 무슨 라인 탄다? 지방 라인을 탑니다. 이 의견 청취 기간이 그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는데, 주민으로부터 의견 듣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4일이죠.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의회에서 며칠? 6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되고, 60일이 지나도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정비기본계획과 차이점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공람 14일이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에서는 60일 안에 의회한테 물어보면,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되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달라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며칠이더라? 30일입니다. 30일. 그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려 갈 건데,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비교 문제, 비교 영역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시험에서 나오면, 두 개가 다릅니다. 하나가 뭐냐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도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또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대신에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다르고. 두 번째는, 의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회에서 답변해주는 기간이 정비기본계획은 며칠인데 60일이죠. 60일인데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며칠로 본다? 30일입니다. 오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추상적이겠죠. 그죠?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사업기간 10년마다 한 번씩 만드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년 기간인지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추상적인 내용들이 정비기본계획의 그 지역 방향 설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서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잡은데 정비기본계획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옛날에 뭐였냐면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디에서 언제 할 것인지를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투기지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정비사업이 관심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황금알을 낳았죠, 그죠? 황금알을 많이 낳고 있고 지금 낳는 걸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우리가 재건축 단지가 가격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짜리가 지금 40억씩, 50억씩,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죠, 몇 배가. 근데 그게 다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가격 변화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잘못 쓰이면, 예를 들어서 엄마아파트는 2028년에 할 것이다. 잠실 5단지는 2029년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몇 년에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정구역의 범위나 예정 시기를 알려주면 그걸 안 사람들이 거기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초토화시켜버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투기 지도화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정구역의 범위나 시간을 잘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게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생활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버립니다. 생활권. 생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밀도 생활권, 중밀도 생활권 뭐 등등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나름의 이제 생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권을 설정하면 예정구역의 범위라든지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비기본계획에 표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예단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설정해버리면 생활권을 설정해버리면. 여러분 생활권이란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이거 어디에서 한번 나왔나요? 그렇죠. 그렇지.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한번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을 도시 안에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만든다고 했죠. 그죠? 무슨 절차를 준용해서? 기본계획의 절차를 준용해서. 그리고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만듭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역 안에서 이런 걸 만들거든요. 생활권을 설정해버리면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요 두 개는 말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순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뭐를 설정하면 생활권을 설정하면 결혼할 때 뭐를 생략한다? 예단을 생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 특정 시기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 만드는 게 뭐더라? 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들게 돼 있냐면, 정비계획은 특, 꽝, 시장, 군수가 만들어가지고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만다 지정을 해버립니다. 직접 지정해요. 진짜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들 누구를 조심해요? 구청장을 조심해야 돼요. 구청장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니까 누구도 만들냐면 서울시장도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강남구청장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문제는 특광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정비계획은 만들는데 그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가지고 특광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다. 요걸 여러분들 꼭 특히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 구청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정비계획에서는 구청장이 조심해야 될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조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 한 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법 한 개.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시군에서는 하나입니다. 시군에서는 한 개인데, 옛날에 시장군수 한 4, 5년 됐죠? 한 4, 5년, 10년 정도 됐나? 그 전만 하더라도 시장군수도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정비사업이 그 광역지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 문제일 확률이 높더라? 그 해당 지자체에서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도지사의 승인의 권한을 뺐고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시장군수가 만드는 시장군수가 만드는 정비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말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도 계획이니까 나름대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야도 주민 공람을 시켜줍니다. 주민 공람을 시켜주는데 주민 공람하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여러분들 좀 전에 보니까 정비기본계획은 며칠 했나요? 14일이죠. 근데 정비계획은 며칠이더라? 30일입니다.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의회에서 답변해 주는 게 똑같아요. 얼마나 의견을 주면 된다? 60일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내용은요, 정비계획은 뭘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네,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규모, 이와 같이 이제 정비구역 구체적으로 어딘지, 명칭은 뭔지 하는 등등도 정비계획에 전부 포함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그죠? 검색을 하는 지도를 치보면 정비구역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도가 나오면서 그 지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빨간색으로 전체 지도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표시가 딱 돼가지고 무슨 정비구역 이래가지고 그죠? 블라인드 처리를 하죠. 약간 회색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정비구역 몇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입니다. 위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요, 요 안에 뭐가 걸리냐면 플랜카드가 걸려요. 플랜카드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죠? 여기는 뭐라고 걸립니까? 플랜카드가 응? 경, 축,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이거 누가 걸어주냐면요,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됐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걸어요. 주민들이 거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대부분 걸어주냐면 건설회사들이 걸어줘요. 건설회사들이 와가지고 그죠? 수십 개가 걸립니다. 현대건설, GS, 삼성, 롯데, 대우 등등이 와가지고 막 다 걸어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나중에 시공사 선정되려고 얘들이 걸어주죠. 여기 또 걸려요. 여기 뭐라 걸리는지 압니까? 여기도 걸려요. 뭐라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안 보셨나요? 예? 그죠? 왜냐면 여기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 어이씨 내 앞에서 급이 쫙 꺼버려지는데. 그 여기는 집값이 폭등하겠죠. 여기는요 폭망하겠지 뭐. 폭망은 아니지만은 뭐 정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끝나니까 안 보셨나요? 도대체 뭐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책도 안 봐, 그죠? 뭐 스마트폰만 보는가? 유튜브는 봅니까? 밖에 보면 다 그런 거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걸죠 이런 거. 옛날엔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지정된 섹터,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은 별론입니다. 재건축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엄마 아파트 단지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재개발은 이제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그냥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경계선을 설정할 때 용도지역 경계선 또는 도로 또는 하천 이런 등등을 가지고 경계선을 설정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어차피 잘려 나가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시비가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 지정됐으니까 이제 요 안에서 여기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요 안에서 뭘 만들어요? 그래 추진위가 우선된다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서 뭘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에 대해서 뭐 받고 인가를 받죠. 인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 한다는 말하고 똑같냐면요, 건축 허가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란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되기,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눈다고 보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되기 전과 후로 나눠요. 그러니까 요거 되기 전까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보통 뭐 10년은 기본으로 가죠. 10년 이상 갑니다. 그리고 인가 떨어졌죠. 그러면 건물사를 탑니다. 요는 막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사업시행계획 떨어지면 바로 사업시행계획 떨어지면 그 돈 뭔데? 그래, 바로 분양하고 관리처분에 넘어빈다니까요. 그걸 바로 철거합니다. 사업 진행이 거의 다 끝나버린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까지 오는데 굉장히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게 어떤 단지는 좀 빠르고 어떤 단지는 늦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이나 여러분 개발사업에서 공부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은, 실시계획 인가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죠.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실무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처럼 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요, 법조문에 우리가 법조문 보다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래 부르는데, 밖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시행인가 이래 부른다.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진단이 왜 여기 있냐면, 원래 옛날에는요,
재건축 진단, 안전진단을 불렀거든요. 안전진단을 언제 신청을 했냐면 이때 했어요, 이때. 안전진단이 요 단계에서 했어요, 요 단계. 정비계획 만들기 전 단계. 여기에서 이제 빠꾸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정비계획도 못 만들고 정비 지금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올해 개정됐다고 했습니까? 제가 요 전까지. 요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받고 든 게 큰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안 받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못 하고, 조합 설립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반려되는 단지들이 많았다니까요. 그것을 그냥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목동하고 강남입니다. 집값 오르고 이러죠. 그럼 완전히 통과 안 시켜줍니다. 자꾸 조물딱거리고 말아펴죠, 그냥. 그래,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언제로 바뀌었다? 그때로 바뀌었어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도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도 설립될 수 있고, 추진의 조합 설립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변화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바뀌었는지 뭐 그런 등등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문헌을 찾아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고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챗 GPT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GPT한테 물어보시기. 그러면 네이버는 멍청해서 몰라. GPT가 똑똑해. GPT가. 네이버하고 GPT하고 수준을 따진다 그러면 네이버는 초등학교 1학년, GPT는 대학생 수준, 답변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답변의 퀄리티가 많이 다르더라고. GPT 쓰십니까? 엄청 똑똑하죠, 가. 싼 거? GPT는 싼 게 비싼 게 없는데 그냥 유료냐 무료냐 이 차이밖에 없는데 그 유료로 쓰면 되지. 비싸? 얼만데요? 자, 봅시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빠뜨린 게 있을 겁니다. 볼게요. 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방침이라고 나오네요. 방침. 요거는 그냥 백과입니다. 방침인데, 누가 만드는 거더라? 국장이 만들어요. 역시 몇 년마다 만든다고 돼 있어요. 10년이죠. 10년.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방향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장이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장이 만든다. 정비기본 방침. 그 다음에 기본계획 볼게요. 자, 수립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특광 또는 시장은. 특광 또는 시장은. 누구는 안 만든다? 누구는 안 만듭니다. 10년 단위로 타당성 5년. 하지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라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너는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인정하는 시가 있죠. 뭐 빼고? 대도시는 빼고. 대도시를 뺀다는 말은 대도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무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신에 대도시는 뭐고? 의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준은 뭐 당연히 국장이 정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답니다. 사업 방향이죠. 추상적이니까 계획기간 뭐 2020년부터 2029년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인구나 건물, 환경 현황, 주거지 관리 계획, 토지용 계획, 녹지, 복지 시설, 광역적,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 동그라미 9번하고 10번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9번, 10번 동그라미 하시고 예정구역의 예 동그라미, 단계별 사업 추진계에서 단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예단. 그래서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요 두 개는 나중에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에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계획이라든지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네요. 정비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면 정비계획의 내용 중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에서 단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가 나오죠. 뭐가 설정돼 버리면 생활권 설정, 그 다음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나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정 관리 방향. 전부 다 뭡니까? 뭐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생활권이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공란기한이 며칠입니까? 14일이고,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줘야 됩니까? 60일이죠. 그리고 협의시민은 수리권자가 누굽니까? 특광 또는 시기 때문에 협의시민은 볼 것 없어요.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지방 라인을 타고 가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대도시 아닌 시장은 했죠. 대도시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누구 승인받아라? 도지사 승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도시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면 도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중요는 한데, 더 중요한 말은 대도시 아닌 시장은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적어 놓을래요. 그 다음에 보고는 위로 해야 합니까? 특광 또는 시가 보고하니까 위에 누가 있어요? 특광 또는 시 위에 누가 있어? 국장이잖아, 국장.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국장한테 하겠지, 지금까지 계속 한 건데, 볼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입니다.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정비계획의 위반. 자, 정비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특광시장 군수가 만듭니다. 특광시장 군수. 여기서 어디에 군은 제한이냐면 광역시 군수는 제한입니다. 광역시 군수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구청장이 되겠죠? 구청장이 들어야지. 광역시 군수는. 그죠? 광역시에 군이 있잖아요. 그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군은 어디에 포함된다? 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광한테 신청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특광,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가 직접 마음대로 지정을 하면 되고, 구청장은 마음된다? 특광한테 마음된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더라. 정비계획의 내용은요, 정비사업의 명칭입니다.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그 다음에 구역이 나오죠. 어딘지, 섹터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이용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환경, 재난, 등등, 교육, 등등, 이런 내용들이 정비계획에 포함됩니다. 절차는,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변경할 때 주민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을 거친 다음에 공람기한이 아까 정비기본이 14일이었죠. 정비계획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은 똑같아요. 며칠? 60일입니다.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똑같죠. 기준은 역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용적률 완화된다는 말이 나와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나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이 있겠죠. 그 지자체 조례에서 이제, 야,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이 얼마냐? 라고 이제 정해주는 게 있겠죠. 그죠?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300이잖아요. 그죠? 300인데, 300은 최대치지, 그 3종 일반 주거지역별로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최대가 얼마? 300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례에서 용적률을 정해주거든요. 그 용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한까지
그죠?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3종 일반 주거지인데 용적률이 조례에서 230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을 더 올려줄 수가 있다.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 진짜로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말이 그게 공공재인데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무의식으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재건축을 하는데 1,000억 원을 만약에 시에서 지원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안 그렇나? 1,000억 원을 갖다 현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봐. 여기 10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만약에 용적률이 완화가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건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니까. 원래 용적률이 200%였어요. 그죠? 근데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용적률을 250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너가 현금으로 1,000억 원 받을래? 아니면 용적률 250 받을래? 둘 중에 선택해라. 현금을 1,000억을 주는데 시에서 재건축한다고 착하다고.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용적률 250 받으려면 어느 게 더 나아요? 어? 그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용적률이 250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200이었잖아요. 그죠?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죠. 20만 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용적률이 250이 됐으니까 늘어났죠? 얼마? 2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얼마가 플러스 된 거예요? 5만 제곱미터를 더 주는 거예요, 5만 제곱미터를. 5만 제곱미터를 더 준다고. 아파트를 지었잖아. 5만이야, 5만. 5만. 그러면 33평짜리 아파트를 그저 1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어요?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어? 500세대를 더 짓잖아. 500세대를 더 짓잖아. 그죠? 그럼 500세대를 지었어. 이게 서울의 강남이야. 그러면 분양가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잖아, 500세대가. 그러면 세대당 100제곱미터니까 33평짜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를 더 받아요? 20억만 계산해 볼게. 20억 해도 얼마야? 2조네? 1,000억 아니다, 이거. 1조네, 1조. 1조잖아. 아이가? 여기서 이제 건축비는 빠지겠지. 건축비는 근데 뭐 원가 얼마 한다고, 그거 뭐. 아니, 20억짜리 아파트 그 원가, 아파트 건축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하면 떡 치지 않나? 1,000만 원씩이면 뭐 들어가나, 그게? 1,000만 원 들어갈 게 뭐 있노, 그게? 아파트 건축비 1,000만 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게? 그죠? 그거 봐봐. 근데 이 1,000억 지원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현금으로 1,00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죠? 신문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용적률을 50% 풀린다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용적률 완화가 이만큼 금방무시한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용적률 완화부터 해가지고 이게 1%만 완화돼도요, 금액이 어마무시한 돈 차이가 납니다. 1%, 용적률 1%, 250하고 249하고 차이가 난다니까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엄청 차이 나죠. 계산해보니까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땅값이 비싼데 분양가가 비싼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용적률 완화가 굉장히 사업성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근데 지방은 이제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지방이 미분양도 많지만은 지방은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가 됐을 때 이런 큰 혜택은 보지는 못합니다. 혜택이 없는 건 아니면 혜택이 있긴 있는데, 우리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권에서 받는 혜택만큼이 크지는 않더라. 그래서 용적률을 갖다가 많이 주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걸 뭘 많이 이렇게 줬으니까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지.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안 가집니다, 사람들이. 근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 완화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갖다가 조례에서 원래 용적률이 조례에서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요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시험용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걸 약간만 마인드를 바꾸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재건축 단지에서 내지는 재개발 단지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될까요? 용적률이 원래 얼마인데 얼마가 완화됐을까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지 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의 숫자,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가 얼마나 돼가지고 어떤 혜택이 오는지, 이런 등등을 갖다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사업성 판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학원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고 뭐 다음에 문제입니까? 합격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합격한. 지금 고민할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합격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더니만 또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개사 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네가 고민할 게 아닌데 합격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그거 누가 고민하는 건데 합격한 사람들이 그 아래서 경쟁하면서 고민하는 거 아이가? 아무것도,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 뭐 할 건데, 의사도 많은데, 변호사도 많고, 뭐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괜찮겠네.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경쟁은 누가 많아서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경쟁해서 내만의 이제 특화를 갖다 찾아야 되는 거고, 경쟁이 없는 데는 없죠. 경쟁이 없으면 그러면 가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겠죠. 그죠? 2종을 갖다가 3종으로 풀어주면 용적률은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이런 것도 이제 혜택이 되겠죠. 그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사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기본계획을 만들든지 입안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안 제한입니다. 입안 제한은 우리가 제한이란 말이 지금 몇 번째 배우고 있습니까? 제한.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에서 한번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에서 또 한번 나왔고, 또 저번 주에 하나 배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서 나왔죠. 제안. 그러니까 누가 한다? 제안은 누가 합니까? 토지등 소유자. 또는 추진에 가네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단계별로 이제 몇 년도에 사업을 할지라고 이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엄마아파트를 2028년에 하기로 정비기본계획에 잡혀 있거든. 근데 2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제일 답답한 사람은 토지등 소유자가, 지역 주민들이 제일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만다 제안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 28년에 한다라고 너 그 기본계획에서 그거 잡아줬잖아. 근데 28년이 지났는데 왜 정비계획을 안 만드니? 라고 하는 거죠. 정비계획을 안 만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정비계획을 안 만드니까 뭘 못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죠. 지정이 안 되니까 뭘 못해요? 추진위를 못 만드는 거지. 추진을 못 만드니까 뭘 못해요? 조합을 못 만드는 거지. 정비사업은 앞에 선행하는 절차가 없으면요. 후행하는 절차는 절대로 없어요. 선행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다음에 따라붙는 절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지? 정비계획을 만들어야지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안 만들어주면요. 정비구역 지정 못해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싶어도 설립 못하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지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일정 수 동의를 받아서 뭘 설립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하는 절차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나 추진에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유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예정구역별로 입안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났거든요.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되겠는지 예정구역별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리객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갖다가 3번을 배웠는데, 자, 관리객 입안 제한, 기지, 산업, 지구, 입체, 면적 3분의 2 또는 면적 5분의 4.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3가지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면적 3분의 2. 또 하나는 또 입체 복합구역은 면적 5분의 4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 동의요건이 있었죠. 면적 3분의 2. 여기 보니까 이것도 제한할 때는 동의요건이 있네요. 당연히 동의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입안을 제한할 때는 토유등 소재 얼마? 3분의 2. 면적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똑같네.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제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결과 통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관리객이나 공간 재구조학에 대해서 입안 제한이 들어오면 결과 통보에는 며칠이에요?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 기간은 얼마요? 1개월. 1개월. 야는 며칠이네?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주면 된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등등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정비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하라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죠? 관리계획도 여러분 입안 제한할 때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정비계획 도서 어디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설명서 왜 하는지 이걸 첨부해주면 요거 가지고 정비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한이 아니고 이번엔 요청도 할 수 있네요. 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토유등 소유자나 추진인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사유는 뭐 똑같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는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상 이번에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안이 안 되죠. 그러면 입안권자에게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서가 들어왔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통보 기한이 야는 며칠입니까? 4개월입니다. 안에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특광시장 군수일 때는 지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가 직접 정비구역을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구청장은 아니라고 했죠.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특광한테 신청하죠. 그러면 특광에게 지정을 신청해서 특광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여러분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재지변이 발생, 특히 대표적인 게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집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말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다 무너졌으면 신속히 사업 집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는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보시면, 정비구역은, 지방도시에 뭘 것입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 자체 공보에 마하고 고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내용을 마음 된다, 보고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에게 만다, 열람을 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의 절차는 고시 보고 나서 열람한다. 고시 보고 나서 열람한다. 고시, 공보에 고시하겠죠? 보고 나서 보고하겠죠? 위로 보고하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열람시킨다. 열람. 이렇게 해서 고시 보고 열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고시 보고 열람한다. 뭐 시험에 잘 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놓으면 당하거든요. 눈 뜨고 당하거든요. 이거는. 고시 보고 열람한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인접지역과 그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있다 없다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문으로 상당히 잘 뜨는 지문입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진입로 내지는 그 인접지역이 포함돼 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효과, 지정의 효과네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당의 정비계획 중, 정비계획에 뭐가 포함되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비계획에 뭐가 포함되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요. 당의 정비계획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반대로 국계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비 계획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포함됐더라? 정비 계획으로 만드는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 크로스 효과가 발생하죠. 즉,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비 계획에 뭐가 포함되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정비 구역은 뭐가 대피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계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뭐가 포함되더라? 정비 계획이 포함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있네요. 해제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 도시개발법 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되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가 돼야 돼요? 지정이 돼야 되겠죠. 지정이 안 되면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계획 안 만드니까 해제되더라. 개발계획 몇 년? 실시계획 몇 년? 없으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러고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봤는데,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은 원래대로 뭐 되고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라고 줄치면서 외운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지금 뭐의 해제입니까? 정비구역 해제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니까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죠? 후속 조치가 안 따라붙는 거야. 뒷일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정만 해놨는데 뭔가 사업의 움직임은 보였는데 움직임이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럼 풀업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했거든요. 근데 추진위가 나오면 2년입니다. 조합 나오면 3년 동안 뭐 안 하죠. 그러면 다 해제비입니다. 추진이 몇 년? 조합 나오면 몇 년? 3년. 자, 요 정도인데 좀 쉴까요? 시간이 뭐 다 하고 하면 또 첫 시간인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